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1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그리고 고가 아파트 가격 다 무너져 내린다. 서울의 대구의 대형 고가 아파트 정도 되는 가격들의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대구가 그 현상이 조금 심화되고 있어요. 한 3일째, 한 3, 4거래일째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성 이편한 세상 48평형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7억, 26%가 하락했어요. 거의 매매가가 10억을 상회했던 것이 26% 굉장한 하락이 나타났어요. 매매가는 나름 저 지역의 대장이라고 불렸던 아파트로 기억을 합니다. 매매가는 2017년의 매매가도 보여요. 단순히 지금 2022년에서 바라봤을 때 2020년, 2년 전의 가격이 아니고 3, 4, 5년 전의 가격도 눈에 띕니다. 전세가는 더 심해요. 2015년의 것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불난집의 부채질, 정부가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공급 지분은 10만 개가 추가되었다고 하네요. 자,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좀 다뤄드려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어제 코픽스 금리가 0.62% 올랐어요. 이 파란색 선과 이 살구색 선은 기준금리죠. 2.25%의 기준금리. 그렇다면 이 코픽스 금리하고 거의 맞닿아서 올라가는 지경인데 다음 달에 이번 달 말에 빅스텝, 또 한 번의 빅스텝도 가능할지 모르겠다. 50 베이시스 포인트 오르는.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받게 되는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4% 중반이 유력하죠. 지금 이게 한국은행 자료에 조금 늦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4.3% 정도라고 하니까 이번 달에 코픽스 금리 오른 것이 또 반영되고 하면 다음 달부터는 아마 금리가 4% 후반, 한 4.8%, 심하면 5%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상금리도 같이 불어나니까요. 이 무시무시한 현상 아닌가요? 이거 주말에 다시 한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구의 주택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네, 아파트는 57만 9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와요. 그렇다고 단독 주택수가 적으냐? 그렇지도 않아요. 서울은 요 아파트 기준이 40% 정도라고 하죠. 40% 정도예요. 그래서 이번 공급 대책이 추가되고 나면 60% 정도 선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는 지을 만큼 다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대구는 이미 그 목표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더 짓겠대요. 대구 인구는 줄어들죠. 충격적인 보고서들 나오잖아요. 2050년이 되면 대구 인구가 180명이 될 것이다. 지금 인구 얼마인가요? 230만이죠? 230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파트 수가 몇 개인가요? 아파트 수가 57만 9천 개도 정확한 자료 아니에요. 한번 더 주말에 이거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룰게요. 아무튼 지방광역시 인구 대략 1200만에서 1300만 사이, 대구 인구 240만 하면은 요거 두 개 나눠보면 52만 가구 중에서 10만 가구는 대구 거다. 10만 가구는 대구 거다. 원희룡 장관님께서 벼르고 벼르다가 이 물난리 대책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이 와중에 270만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그 알파의 정체가 20만 가구였어요. 결국 대구에는 서울은 뭐 전국 관심 없잖아요. 어쨌든 많이 짓는다. 대구 집은 10만 개 확보 받았어요. 대구 통계음감 그리고 아실 등등 통계청 등등의 여러 가지 자료들 추정해서 제가 예전에 대구 아파트 수는 얼마나 될까라고 다뤄봤었는데요. 2025년이 되면 대구의 아파트 수만 68만 개예요. 여기에다 10만 개를 더 때려박는다? 그중 아파트 수만 80만 개예요. 80만 개. 80만 개 다 지어지는 2035년쯤 되면 대구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거의 한 210만 명 정도 될 듯해요. 210만 명. 무시무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210만 명 인구에 80만. 가구수, 가구당 평균, 가구당 평균 인구수 보면은, 가족 구성원 수를 보면 2.25명 정도 되면은, 거의 다 아파트에 다 살아라. 이 정도로 많이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오늘 방송이 조금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매도 물량 가파르게 늘어났어요. 전국적으로 약간 특이한 것은 이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에라이 안되겠다, 나라도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지 주말 브리핑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매물이 살짝 다시 늘어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해요. 전세 물량 소폭 증가 아니에요. 이 대폭 증가예요. 3일 동안
매물이 감소를 하던 것을 한 방에 만회해버렸다. 8,900개, 아마 9,000개, 이번 주에는 9,000개 넘어갈 듯 합니다. 월세 물량도 가파르게 증가. 이런 날이 잘 없었는데, 보통 이틀치 해야지 증가가 되는데, 아마 오늘이, 물량이 원래 대표적으로 증가하는, 화요일, 수요일을 거치고 나야 되는데, 아마 수요일이라서 이틀치, 물량들이 같이 한꺼번에 쌓여가지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월세 물량도 5,000건이 넘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전체 임대 물량도 3일 동안, 물량 요거 줄어드는 거 보고, 사람들이, 이제 물량 많이 감소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쌓여있던 물량들 결국 다시 차여서 올라오면은, 이 물량 늘어나는 추세 전혀 훼손하지 않고 오늘 왜 이렇게 물량이 많이 늘었지? 이런 느낌을 좀 받는 하루였는 것 같습니다. 거래량 81건, 이게 놀라운 거래량이다. 하지만 이것은 3일치의 거래량이다. 3일치의 거래량. 나 3으로 나눠보면 하루 평균 27건 거래가 되었어요. 거래 많은 거 아니에요. 7월의 거래량 812건 신고되고 있고 8월의 거래량은 202건. 8월의 거래량은 살짝 더 많은 느낌은 들어요. 하지만 1000건 전후라는 것, 직거래 비율 크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팔려고 해봐도 살 사람도 잘 없더라. 그럼 5월달이나 보면은 이 6월달 되면 이 세금 기산일 때문에 어떻게 처분하려고 하니까 지인들을 통해서 팔건 어떻게 팔건 직거래 비율이 28%에 육박할 정도였는데 다시 이때 좀 팔려고 해도 받아줄 사람들마저도 없다. 이거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에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지금 현재 8월 달에 일별로 신고되고 있는 건수들 합치면 하루 평균 27건, 7월 달에도 하루 평균 27건 정도의 거래였거든요. 지금 8월의 거래량도 많지는 않다. 거래량 하여튼 많이 늘어봐야 1000건 전후에요. 자, 수성구 범어동의 월드 메리디안 웨스턴 카운티 49평형 가격이에요. 20% 정도 하락해서 10억 6천만 원. 10억 6천. 이게 전세가율이 지금 70%가 맞춰졌어요. 근데 최근에 전세가가 더 떨어지고 있고요. 전세 2년 동안 가장 높았던 전세가가 7억 5천이고 근래 들어서 전세가는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 매매가에 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수성동 일가 수성 롯데캐슬 더 퍼스트 33평형 10억 6천까지 갔던 것이 8억 3천까지 떨어지면서 가격은 20% 정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요. 월성 2편안 오늘 제목으로 뽑아봤어요. 근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오늘 좀 충격적인 가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 여러분들 먼저 캐치하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서울에 한 10억 정도 하는 아파트 가격이 2억씩 무너지는 그런 현상들 나타났잖아요. 대구도 뒤늦게 이 현상들이 서울이 그런 분위기니까 같이 나타나고 있어요. 월성 2편한 세상 48평형이에요. 48평형 가격이 2억 7천만 원 정도 떨어졌어요. 7억 8천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전세가하고도 많이 차이 안 나는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월성 2편안의 국평 가격이 아마 저희 7억 중반까지는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48평형하고 국평하고 가격이 같아지는 게 이게 불과 대구의 하락을 좀 늦게 감지하신 분은 한 반년 만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닐까? 이런 충격들. 대형은 버티잖아. 대장은 버티잖아. 이런 말들 이제 쏙 들어갈 것 같아요. 범어동, 월성동, 금폭 하락했고요. CG동의 수성 알파시티 동아IC, 요거는 24평형 가격 20% 정도 하락. 수성 골드 글래스더 센텀 6억도 무너졌어요. 6억도. 이거 세금 낼 거 다 내고 해야 되는 물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도 무너진 상태. 보물 한라창신 태성맨션 10%. 요것도 대형이거든요. 대형도 가격이 무너지고 있다. 10% 정도 하락했고요. 가격 큰 폭의 변화 없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요것도 동대구 우방 IUCL 요런 것도 지금 2022년식 요거 일반적으로 거래 안 돼야 된다고 하는 제가 물건이잖아요. 그것도 저가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더라. 하물며 2년 된 아파트 얘는 그나마 동대구 우방 IUCL 얘는 그나마 2년 지나고 일반 가치로 정리했을 거예요. 일반 가치로 정리하는데 세금 왕창 낸다고 생각했던 거나 왕창 내는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이 가격이 얼추 5억을 못 넘기더라. 이런 것들도 나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5억을 못 넘기더라는 이 현상. 용산 롯데캐슬 32평형 바로 밑에 요것 좀 지나갈게요. 동대구 우방 IUCL 밑에 요거
타입이 좀 다르긴 했는데 4억 5천까지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야, 5억, 야, 그래도 5억은 버티겠지 했던 이 마음들이 좀 무너져 내리는 그런 현상. 용산 롯데캐슬 이거 연초에 충격을 안겨줬던 그 아파트잖아요. 그때도 약간 많이 떨어져서 깜짝 놀랐었는데 더 떨어지고 있어요. 막 떨어지고 있습니다. 30%. 그 이상의 하락도 아마 구경할 것 같아요. 남산 이편의 세상 25평형 5억 4천까지 갔던 것이 1억 1천 하락해서 4억 3천. 요것도 20% 정도 하락. 20, 30 숫자가 오늘 더 많이 눈에 띄는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진로 이스트타운 4억 7천에서 4억 2천으로, 복현 푸르지오 5억 천에서 4억 천으로 20% 정도 하락. 강변 코롱 하늘채 33평에 5억 3천까지 갔던 것이 3억 7천으로 떨어지면서 30% 이상 하락하는 모습들. 그리고 지금 이건 좀 가격이 좀 특이하죠. 이것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더샵 리비테르 1차 3억 6,300. 이 가격이 거래가 될 수 있나요? 네. 요거는 아시는 분들만 알아보실 듯 합니다. 오늘 제가 좀 여러 페이지의 가격을 보여드리는데요. 호반 베로디움 2차 육아 복리에 위치한 20% 정도 떨어졌고요. 나머지 가격 2022년 거래 안 돼야 될 것들도 거래가 되고, 가격 상인 푸르지오 요것도 나름 충격이었어요. 오늘 다음 충격 포인트 30% 정도 하락. 왜 요게 충격이냐면 요 상인 푸르지오 아파트 바로 옆에는 후분양으로 아파트 엄청난 대단지, 엄청 대단한 대단지에 상인 센트럴 푸르지오인가요? 거기가 엄청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더라. 이거 조금 우려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사업 서재리 에코폴리스 동아 IBC 3차 가격 25% 정도 1억 억 단위의 하락이 있었고요. CG 동아 IBC CG도 여기도 CG 지역도 제가 예전에 한번 특별 방송으로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거래량 많지 않고 별반 다르지 않더라. 교육을 위한 또 하나의 범사 만사함이 있다면 그 외에 또 나머지 지역들로 언급되는 CG 지역인 것 같았는데요. 이 지역들도 대단한 건 없더라. 사실 가격이 한 번씩 이렇게 뻥튀기 되어서 나올 때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지만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인근에 분양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 다음 다사업 세천리의 북주곡 엠커타운 더 솔레뉴 가격 고점 대비 한 20% 정도 떨어져서 3억. 요것도 외곽에 있는 아파트 그래도 3억은 지킨다. 각산 푸르지오 2단지 요것도 대구 시내 기준으로 봤을 때 나름 외곽 지역들이잖아요. 나름 이런 지역들도 3억은 지금 지키려고 하지만 요것도 아마 가격들은 곧 3억대가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더 외곽에 있던 육아복리는 3억대. 요거는 입이 많이 오르지도 않은 상태였지만 아무튼 가격 내릴 때 같이 내려서 3억대가 무너져 내린 모습이고요. 북주곡 엠코 타운 더 솔레뉴 가격 그래도 3억은 지키려고 한다. 3억은 지키려고 한다. 하지만 최고 전세가는 3억 4천이었는 걸 이 역전세 현상들, 이 가격대가 이 3억 이하, 4억 이하, 5억 이하 한 제가 봤을 때 5억 이하까지는 역전세 충분히 가능하다. 6억 이하까지도 조금 위협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대곡동의 삼성레미안 35평형 가격인데요. 1억 2천. 거의 30% 가격 하락 나타났어요. 요런 것들이 꽤 보이죠. 성서 보람타운 30% 하락. 오늘 30% 하락 유독 눈에 많이 띄죠. 근데 세종시는 40% 하락도 맞이하는 곳이에요. 더 큰 하락도 아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 너무 이게 다뤄드려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방송이 조금 길어집니다. 신천동의 신천 LH 가격 30% 정도 하락, 나머지 20% 정도 하락하는 것은 좀 너무 많아서 다뤄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오늘 가격대 여러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20% 이상 그 전에 3억 갔던 것들 좀 기억은 잊어라. 이제 2억 초반 가격인데요. 저는 더 우려스러운 것은 여기에서 원장관님께서 10만호를 추가로 선물해 주셨는데 이것이 과연 2차 충격을 이끌어낼지. 근데 이 10만 가구를 공급해 준다고는 했지만 사실 이 10만 가구 공급해봐야 10만 가구 공급해봐야 이 건설업체들이 바보입니까? 이 미분양 엄청 나는 와중에 너도 나도 뛰어들어서 할까요? 나라에서 건축비 신경 쓰지 말고 좀 올려줄게. 올리는 거 반영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는 해주고 있어요. 그런 시그널은 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건설사가 이거 팔리지도 않은 물건을 무작정 지을 것인가? 사실 10만원 완전히 풀로 다 공급하기는 인허가까지 포함해서 공급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요. 하지만 시장에는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더라는 거죠. 서울하고 경기도도 엄청나게 많이 지었어요. 지난 정부 때도 충분히 많이 지었어요. 근데 이번 정부엔 또 더 많이 또 공급한다고 하니까 참 기자랄 노릇입니다. 네, 강변 동서마을 29평형 가격 또한 20% 정도 하락.
비싸게 사지 마시라. 이런 말씀 계속 드리고요. 건당 거래 대금은 7월 달에 바짝 올라서 고가의 물건들 일부 거래되긴 했지만 가격은 다시 떨어지네요. 떨어지는 추세 2억 8천만 원까지 8월 달 아직까지 거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흐름 아무리 많이 올라봐야 1000건 미만이다. 제가 주말 방송에서 대구 어느 정도 거래량 뚫으면 빙하기가 해소된다고요. 2000건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들, 2000건을 뚫고 올라가는 시점들을 포인트로 잡으려고 했는데 2000건을 올라서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율은 점점 낮아지는 모양새, 오히려 이 가격대 3억에서 5억대, 3억에서 5억대 아파트들 생각보다 거래가 좀 된다. 6억 이상 거래량은 7월달 반짝 늘어나는 것 같지만 이제 남은 거래일 수가 한 10거래일 정도 남아있거든요. 남은 절반 정도는 없는 거래일이라고 치고 5일 정도 거래되더라도 고가의 물건들 거래 신고는 많지 않죠. 요거는 150건 정도는 일단 뚫고 올라가자. 여기서도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나름의 기준점을 잡아서 150건 뚫고 올라가니까 뭔가 시장 분위기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던데 100건에서 150건을 뚫고 올라갈 때 요 느낌? 근데 지금은 한 50건 정도 수준이니까요. 이걸로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저마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억 이상 비율은 6% 정도로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1부 여기까지 마칠게요. 2부 분양권 거래량부터는 오후에 다시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권도 생각보다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시청 감사합니다.